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애플에 대한 대기 수요라든지 네. 만약에 지금 커밍치라든지 많은 뉴스에 뭐 8천만 대든 7천만 대든 아니면 그 이상 9천만 대 이하 하려고 그러면 네. 아무래도 전작인 14보다는 뭔가 다른 새로운 기능이나 변화가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사람들이 2년 썼다고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네. 혹시 이제 우리 이사님께 생각하는 아이폰 15는 전작과 이게 다르다. 만약에 지금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네. 아이폰 수요자한테 네. 뭐 홈쇼, 쇼호스트의 관점에서 이래서 15를 사야 된다고 보신다면 물론 뭐 우리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잖아요. 네. 아이폰 15는 도대체 어떤 게 좀 다른지 그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탑재되냐 마냐 말이 많았던 폴디드 줌. 네, 네. 거의 울트라 모델에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대입되게 되면 우리가 그 사진을 봤을 때 1차원적으로 이렇게 접근이 가능했던 게 네. 이게 광각단이 이제 입체적으로 우리가 잔망경 네.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네, 사진이 구현되다 보니까 모든 게 좀 카메라에 우선 초점에 맞춰 있기는 한데 네. 좀 새로운 요소에서 물체를 찍었을 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프로맥스 모델 지금 이제 애플은 가칭 시장에서 울트라 모델을 하는데 여기에만 지금 잔망경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 거죠. 네네. 제일 비싼 거. 네, 그렇습니다. 200만 원 넘는 거. 네. 어쨌든 그럼 애플은 최초로 어차피 삼성폰은 이미 갤럭시 21인가요? 이때부터 폴리드 줌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네네. 애플은 항상 보면 삼성 먼저 해놓으면 한 2, 3년 있다 가니까 근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카메라 이상하게 우리 늘 하던 이야기인데 삼성폰으로 찍은 거하고 아이폰으로 찍은 거하고 아이폰 쓰시죠? 네. 아이폰 이뻐요. 네, 이게 그런 차이가 제가 원래 갤럭시를 쓰다가 네. 아이폰으로 넘어왔는데 저는 삼성도 사랑하긴 합니다만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왜 그렇든 제가 항상 묻는 질문인데 네. 삼성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은 후방 카메라 그 화소가 1억 화소예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제가 알고 있는 이번 울트라 애플 아이폰 15의 울트라 모델이 최대 4,800만 화소거든요. 네. 근데 화소만 놓고 보면 뭐 어제 8월 31일 날 슈퍼문 촬영하면 네. 삼성께 더 잘 보이겠지만은 네. 우리가 일상적인 카메라나 사진에서는 네. 훨씬 이쁘잖아요. 네. 그게 혹시 렌즈는 아니고 이게 디스플레이 구형 기술인가요? 그 부분의 가능성이 근데 디스플레이 차이도 어차피 우리 네. 삼성 거하고 그렇죠. LG 거하고 네. 중국의 BOE 거하고 세 개밖에 안 들어갈 건데. 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또 주식과 연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예, 좋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그러면 폴디드 줌이 채택되는 거냐? 네. 이거는 거의 국내 만약에 숨은 조력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LG노텍 이쪽 기업인가? 이노텍이 대부분 납품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자화전자라는 기업이 이제 일부 비율로 따지자면 한 7대3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또 소니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도 납품이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노텍 컨커를 통해서 한번 추정을 해봤을 때 이슈가 있었던 게 소니가 수요를 못 맞췄다는 설이 있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 이게 출시에 대해서 또 지연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좀 추정을 해봤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이노텍이 하반기에 광학 부품 쪽 사업부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을 한 자릿수 중반을 줬거든요. 오늘 아침 모천건사에서 4분기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보더라고요. 네, 그 정도를 준 거를 보면 이제 따져봤을 때는 그 수율 이슈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실적의 톤을 올려서 잡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한 2분기인가요? 실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학줌을 적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율을 맞추지 못해서 네, 약간은 지연된다는 설도 있었는데 네네. 일단 열려봐야겠고 근데 그리 말씀하시면 어쨌든 이번 아이폰 15의 일단 첫 번째 바뀌는 거는 우리가 잔망경이라고 네. 이야기하는 광학줌이 적용되는 거고 네. 거기에는 뭐 메인은 이제 일본의 소니고 네, 한국의 이제 뭐 LG노텍, 자화전자 이런 기업들. 네. 그리고 또 혹시 그 노치라 그러죠? 네. 지금 현재는 예전 기종이죠. 네. 이 약간 그 네모낭 이거 없어진다 그러더라고. 노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쪽 관련된 장비 회사 단에서 변화가 있을 텐데 네. 우리나라에는
좀 아쉽게도 상관이 없는 네, 상관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치 없애면서 베젤 리스를 해가지고 화면이 커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원래 아이폰의 그 대머리 모양의 노치에 거기에 전방 카메라 들어갔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대체가 되면 만약에 갤럭시도 네. 다음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구현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장비 업체 수혜는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는 구현을 하는지 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애플 교체 수요가 노치가 없어졌다고 갑자기 폭발적이지는 않겠군요. 그렇죠. 아마 지금 그 사용자의 행태들, 과거의 사용자의 행태들을 봤을 때 네. 그 14 수요를 가진 사용자들의 행태, 뭐 교체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했을 때 부분을 보면 그 부분은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또 얼핏 듣기로는 네. 단자가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단자. 네. C 타입으로. 네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단자가 관련된- 바뀌면 실제적으로 이제는 아이폰 전용 어댑터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고 그렇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음, 커피숍을 가든 어디를 가든 커피숍 같은 데가 뭐 엄청 뭐가 많잖아요. 네네네. 이제는 막 꽂아도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이 구현이 가능하겠고요. 뭔가 확실히 그쪽에서 바뀌기는 한데 이게 애플의 의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소모품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가 가능했었거든요. 네. 이게 충전기 같은 경우는 한번 구매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교체를 할 때는 새 구매를 해야 되다 보니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배제하고 아마 다른 요소 쪽으로 뭐 소프트웨어 단의 보강이라든지 그 부분을 새로운 시리즈에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애플은 충전 단자가 바뀌면서 손해 보는 것도 있겠네. 요 소모품을 못 파니까. 네, 근데 일부의 손해인데요.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애플이 과거에 사업을 한 부분을 봤을 때는 아마 다른 부분의 커버가 이미 계획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럼 혹시 C타입 변화와 관련된 국내 관련 기업들이 있을까요? 관련 기업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기업들? 네, 있는 것 같습니다. C타입 커넥트라든지 방수 같은 거 관련 기업들 말씀. 네네. 너무 작아서 뭐 말씀드리지 않고 혹시 이게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폰이 정말 잘 팔리면 네, 저는 왠지 잘 팔릴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작년도는 중국의 그 셧다운 상황에서도 생각보다 거의 4개 모델 중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게 전부 네. 다 제일 비싼 거 뒤에 두 개였거든요. 프로하고 프로맥스 모델.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200만 원 정도 이상의 어떤 스마트폰을 사는데 네, 기왕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으면 네, 중 이상을 사니까 네네. 그럼 어쨌든 조금 덜 팔려도 실적은 좋아지는 건데 네. 많이 팔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는 좋은 거 아닙니까? 긍정이죠. 네, 긍정입니다. 긍정이다 보니까 그 부분과 연결해서도 IT의 수요 같은 경우가 또 붐이 일 수 있는 거죠. 네, IT. 네. 그럼 이거는 약간 메모리 쪽이죠. 그렇습니다. 네. 메모리 쪽이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계속 뭐 재고. 그런데 좀 단가는 돌고 있죠. 단가는 돌고 있는데 시장에서 메모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수요의 회복이죠. 수요의 회복인데 이게 아이폰 판매로도 그 기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결정적으로 많이 팔린다고 하면 네.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 워낙 HBM 관련해서 AI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네. 결정적으로 계속 이제 반도체 지금 계속 적자였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수출 데이터가 약간 이렇게 고개를 들더라고요. 네네. 물론 그게 뭐 AI나 데이터 센터 쪽이 좀 크겠지만은 네. 그러면 약간의 이제 넓혀서 봤을 때는 정말 아이폰이 잘 팔리면 뭐 단순하게 우리가 아이폰 관련 그 밸류 체인에 있는 네. 뭐 디스플레이나 카메라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네. 거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들어가니까 네. 충분히 거기까지도 한번 연결 짓는 것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지. 네, 그 부분은 수요로 확인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 아이폰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대 정도의 판매가 나타나면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실제 메모리 수요단의 회복에 기본 한 10% 정도는 터치를 할 수 있어요. 기본 10%. 10% 정도. 네, 기본 10% 정도 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메모리에게는 또 긍정적이고, 하나 또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 차기작과 관련된 부분들의 종목들, 네, 아까 비전 프로와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게 그 애플의 판매량 추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판매량 추이. 네네. 그럼 지금 조금 상상력을 좀 넓혀보면 네.
아이폰 15의 판매량 추이에 따라서 생각보다 비전 프로의 상용화 출시 시점 자체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거는 명확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지금 단가가 200만 원, 250만 원 이 정도 대에서 판매를 한다는 이유는 거의 뭐 비전 프로 같은 경우의 타겟이 스마트폰과 함께 태블릿 같은 경우를 같이 구현할 수 있는 네. 고객들을 타겟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 태블릿 가격이랑 비전 프로 가격이 이제 맞물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을 다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옆으로 잠깐 새겼는데 비전 프로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디스플레이 업종들을 보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OLED. 네, 그렇습니다. 네. 워낙 이제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관련해서 좀 움직였다가 상반기 때 빠져 있는 종목 중에 뭐 실리콘웍스? 네. 지금 LX 세미콘. 네, LX 세미콘. 네, LX 세미콘. 아니면 뭐 이녹스 첨단 소재나 네. 뭐 득산 네오록스라든지 네. 기타 이런 관련주들의 인사이트도 지금 사실 주가 너무 밀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라본다면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앞서갔을 수도 있긴 있는데 네네. 말씀은 아이폰 15가 잘 팔리면 팔릴수록 오히려 비전 프로의 애플이 아시겠지만은 한다 했지만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5월달에 그냥 공개한 거잖아요. 네. 근데 메타의 이 메타캐스트랑 다른 특징은 애플은 아이폰과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폰 15의 판매량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볼 게 많네요. 네, 이게 저도 아이폰 15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짚어주신 것처럼 네. 뭐 소비 부분도 존재를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 하반기랑 내년에 넘어가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이거든요. 징검다리. 네, 신작이다 보니까 애플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특히 이번에는 조금 부품업체단들의 반응을 봤을 때도 그 부분도 의중에 있는 것 같아요. 오더 같은 경우도 좀 더 땡겨 놓은 것도 있고. 네. 갑자기 이거는 또 번외 질문인데 네. 오늘 번외 질문이 두 개가 좋습니다. 들어가는데 좋습니다. 네. 아이폰이 베스트샵에서 판매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서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사실 어그로로 네. 애플카 이야기 또 나오거든요. 이제 LG전자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싶어서 네. 요즘에 또 살살 또 나와요. 네. 예. 이건 또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데 네. 아이폰 15의 홍해과 네. 애플카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우선 LG전자 쪽에서 네. 의 개연성은 존재를 하죠. 뭐 마그나 쪽에 이쪽에 대해서 비용을 떨 걸 올해 다 털어놓은 상황이고 하는 점이 존재를 한데 애플이 AI 쪽을 구현할 때 했던 플레이들을 보면 네. 직접적인 핵심은 애플이 대부분 구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준비가 되면 네. 이제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의 가능성은 LG전자의 지금 뭐 올해 구조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그냥 워낙 이제 우리 LG전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또 주가도 최근에 10만 원대 밑에서 조금씩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네. 한번 생각이 나서 해봤고 네.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아이폰 이번 15 나오면서 네. 애플워치 9도 나온다고 하는데 네네. 시장에서는 갑자기 이게 무슨 3D 프린팅으로 애플워치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국내 관련주들이 몇 개 움직이는데 네. 혹시 그 의미를 아십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선반을 통해서 원래 가공을 해서 애플워치를 만드는 구조였죠. 네. 그런데 3D 프린터를 적용한다는 건 우선은 테스트 해보는 것 같습니다. 테스트. 네, 테스트를 해보는 거 이게 대량 생산으로 가는 걸 감안을 하면은 만약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전체적인 애플워치에 대한 퍼포먼스가 바뀔 수 있는 거죠. 3D 프린팅으로 제작하게 되면 오히려 대량 생산이 더 많은 건가요? 대량 생산 부분도 이 대량 생산이 아직 가능한지 여부는 물음표입니다. 근데 우선은 라인으로 가면서 이 부분을 구현을 한다는 건 시도를 네. 한다는 건 여기에 다른 게 탑재될 수 있는 거거든요. 크기라든지 그게 바뀔 수 있어서. 그러니까요. 요새 시내 보면 이 3D 프린팅 카페도 가끔 있어요. 네네. 뭐 에펠탑도 만들고 하는데 네.
말씀하신 게 어떤 3D 프린팅으로 뭔가 액세서리를 만든다는 것은 뭐 다양한 디자인과 다양한 성능과 다양한 기능을 넣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어떤 시도 정도로 보고 있다. 네, 그 핵심은 뭐냐면 애플 워치에 현재 만들어지는 크기로는 우리가 구현할 수 없는 뭔가를. 혈당 측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근데 그 조그만 시계 뭐 솔직히 할 게 뭐 네, 그래서 이게 크기라든지 밀도의 변화를 통해서 그게 탑재 가능하도록 좀 변화를 시도하는 게 3D 프린팅 구현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지금 시장의 초점은 3D 프린터 관련주가 어떤 건지를 네. 찾는 데 초점이 맞춰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미국 기업 중에서 좀 산업 매출 비중이 80% 넘어가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도 애플이 직접 쓰는지는 물음표입니다. 산업용 매출이기 네. 때문에. 그런데 그 3D 프린터 관련주들을 찾을 게 아니라 이 워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럼 그간의 행보를 잘 연결을 해보면 결정적으로 이번 아이폰 15는 네. 예전의 전작에 비해서는 좀 의미가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애플 워치도 평소 하지 않던 3D 프린팅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다고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 또 한편이 폴디드 줌도 들어갔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5월 달에 공개한 비전 프로까지 있다면 어차피 이 친구들은 다 연결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떤 여느 해보다 갑자기 애플의 아이폰 15 네. 그다음에 애플의 주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네. 여기 조금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아이폰이나 애플에 대해서. 네. 이쪽에서 추가될 수 있는 게 AI 부분. 네. 네. AI 바로 이야기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또 아이폰 이야기 네. 다른 게 있나싶어요. 다른 왜냐면 건 저는 삼성폰을 써요. 네. 또 이사님이 이제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네네. 혹시 바꾸십니까 이번에? 저는 약정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네. 14 모델이 네, 14 모델입니다. 평소 관리를 안 하시나요? 이게 이 커버만 살짝 끓여서 네. 네. 그런데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게 없네요. MZ세대가 아니라 그런가. 똑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을 하다가 흘렸는데 네. 이것도 좀 사실 멀리 앞서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이걸 준비했냐면 애플의 AI는 어떤 그림일까 네. 그런 인데 삼성이 어쨌든 9월 달에 생성의 AI를 공개를 한다고 해요. 네. 항상 애플은 또 삼성보다는 늦게 나오지만은 완성도 면에서는 삼성보다 완성도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시장의 반응은 늦게 나와도 잘 팔리는 게 애플이니까. 네. 9월 당장 애플의 AI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애플의 AI는 과연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 준비할지. 네. 애플은 그 스마트폰 판매로 수익을 걷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 iOS 단위죠. 네. 그쪽이 영업이익이 훨씬 높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애플의 사실상 메인의 이익 구조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번에도 자체적인 봇을 구현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애플이 노리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시장의 테스트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탑재해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를 또 확장을 해서 새로운 구현들 이게 또 비전 프로나 이쪽이랑 또 연결이 됩니다. 네네. 그럼 결정적으로 어느 정도 비전 프로, 워치, 아이폰 네. 다 하드웨어를 세팅을 해놓고 네. 여기에 iOS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iOS에 애플의 AI가 들어간다. 네. 하나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비전 프로에 대해서 애플이 공개를 할 때 가장 주제가 되는 부분이 뭐였냐고 하면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것. 같은 공간. 네.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직접 같이 가지는 않지만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만남. 메타버스? 네. 그거랑 좀 다른가요? 그 부분도 같이 합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대1의 주체와 객체가 같이 만나는 구조를 처음에 구현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본다든지 네. 라고 하면은 1대1 주체 외에도 뭔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 필요하다. 네, 그게 이제 AI 단위 AI단이 할 맞게 수가 있다. 되는 거죠. 네. 차원으로 봤을 때, 1차원적으로 봤을 때는요. 네. 그 부분을 우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의 아이폰의 새로운 시리즈가 많은 점을 내포하고 있는 게 단순히 이게 새로운 스마트폰의 교체를 통해서 이게 판매가 잘 돼서 시장이 뭐 확장된다
라는 점도 있지만은 이제 워치 있단 그 다음에 AI 네. 여기에 더해져서 비전 프로와 연결돼 이런 큰 그림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럼 큰 그림까지 나온다고 아직 뭐 애플의 AI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뭐 정말 뭐 그건 열려봐야 아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한 시간 동안 9월 달에 애플이 이제 아이폰을 출시하고 네. 항상 또 새로운 스마트폰 오다 보니까 실제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네. 국내 관련주 이야기로 아까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 카메라 모듈이나 음. 디스플레이나 이런 거는 헐려버렸어요. 네네. 이 중에서 그러면 돌고 돌아서 많은 투자분들이 애플 아이폰 출시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LG 노텍이라든지 네.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거 보잖아요. 네. 이사님은 오히려 어디에 더 집중해 보시 되는 건지 한참 더 다시 돌아서 네. 반도체인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저는 비전 프로의 타겟.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단에서 벤더에 포함된 네. 기업들이죠. LX 세미콘, 선익 시스템. 주가가 워낙 빠져 있으니까. 네, 그런 기업들도 조금 볼 때가 된다. 네. 아이폰과 함께. 네. 그다음에 그 AI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애플이 이제 AI 봇을 출시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삼성도 가능성을 엿보였거든요. 출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삼성이 좀 당기는 것도 있나요? 그런 요인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직접 이 AI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업, 뭐 솔트룩스 이런 기업도 함께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시작은 애플로 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돌고 돌아서 다시 또 반도체와 AI, 네, 하드웨어 쪽도 이제 새로운 이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는 거니까 네,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대로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AI는 AI대로 네. 우리가 긴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많은 이제 투자분들이 본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도 이 아이폰 출시의 속내는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적어놨으니까 네. 이사님이 만약에 특정 섹터 하나를 본다면 네. 나는 그래도 이거 다 돌고 돌아서 그래도 이거다라고 혹시 보시는 게 있으신지. 돌고 돌아 디스플레이를 봅니다. 아, 디스플레이. 네, 아까 말씀드린 점 비전 프로와 연결을 하는 거죠. 네, 그게 시장에서는 단순히 그 부분까지 확장해서는 안 볼 것 같아요. 네. 비전 프로까지. 예, 보지는 않는데 그 15의 출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판매가 10% 이상 우리 예상보다 아까 뭐 8천만 대, 8,500만 대 그 이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비전 프로의 출시를 앞당길 수 있는 팩트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주가가 그런 종목들이 빠져 있기에 선행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오히려 디스플레이 단으로 OLED 디스플레이. 네. LG 디스플레이는 아니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주가 경우도 너무 무거워가지고. 네, 우리가 펀드를 한다라고 하면 네. 펀드 운영자라고 하면은 디스플레이를 편입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가까운 시간에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이 더 큰 종목들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익이 큰 종목들. 네. 약간 중소형 스몰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스몰캡인데 잃을 게 없는 자리들이죠. 이 많이 부분은- 빠져서.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애플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지금 약간 돌고 돌아서 왔는데 아이폰까지 갔다가 네, 배가 산으로 간 건 아니고 지금 이성 이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도 뭐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애플 나오니까 카메라 모듈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애플 아이폰의 흥행에서 또 한번 비전 프로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 또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